5월 25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금리가 또 오르고 있답니다.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6%대를 돌파했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경기대응 완충자본 1% 적립 2024년 5월까지 5월부터 시작. 그 말인즉슨 그 전까지 해가지고 1%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움직여라. 대출금리 올려라. 라고 신호를 보낸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2023년 5월 잠시 잠깐 금리가 또 다시 내려갔다. 3%대다. 집 사라. 지금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간다니까. 고공행 지나기 전에 지금 사놓으면 괜찮다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있죠. 근데 확실한 건 어떻습니까? 그런 말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착실하게 지낼 궁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. 감당 못할 빚을 지면 그 빚이 금방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걸려들었습니다. 아니 연봉이 4,500, 4,000 이런데 빚을 5억을 냈어요. 7억을 냈어요.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?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죠. 꽤 충격적인 얘기잖아요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말이 안 되는 건데. 충격인데. 이래저래 좀 놀라운 거죠.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. 어쩌자고 저러는 걸까? 받는 월급이 300인데, 받는 월급이 350, 400인데, 5억을 대출했다. 대출이자가 6%다라고 하면 5억에 6%가 얼마입니까? 5, 6, 30, 3천만원. 월로 치면 250만원. 원리금 치면 원리금 한 7, 80만원이라고 쳐보자고. 그럼 원리금으로 치면 원금 원금 한 80만원. 이자 250만원, 330만원이죠. 지가 받는 월급을 전부 다 원리금 넣는데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. 아니 우리 맞벌이니까. 맞벌이에서 둘이 합쳐서 월 400씩에서 800 정도 들어오니까 한 400 정도는 원리금 넣으면 괜찮다 이러지만 그게 한 몇 년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덜하면 괜찮겠지만 수십 년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? 못 살죠. 집값이 또 계속 생각한 것처럼 올라갑니까? 아니라는 거죠. 내 생각대로 집값이 팍팍 올라가지고 착착 지내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현실 세계는 그렇게 빨리빨리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지루하고 뻔하게 갑니다. 근데 대출금리는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막 미칠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 있으면 어떡합니까? 답이 없는 거죠. 누가 집을 안 사면 가만 안 두겠다고 머리에다 총을 겨눴습니까? 칼을 겨눴습니까? 자기가 희망회로 돌리고 자기가 부자 되겠다라고 욕심부려서 자기 손으로 가서 사인한 거잖아요. 어떻게 됩니까?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 돼 있는 거죠.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대출금리가 오른다. 경기대응 완충자본 1% 적립. 주택담보대출금리. 마이너스 대출금리. 오를 일인 거죠.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. 한국의 대출금리가,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?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한국은행이 연속 3번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부동산 폭망할까봐. 한국 경제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대충격이 휩싸일까봐 겁나서 저러는 거잖아요.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걸 모를까요? 알 겁니다. 윤석열도 모를까요? 알겠죠. 근데 사면초가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. 궁지에 내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할 겁니다.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아주 문제가 많아서 한국 경제를 저렇게 파탄으로 끌고 간다? 이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잘못이야. 윤석열이 모두 다 잘못했어.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마음 편할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윤석열이라고 하는 네가 대통령이면서 리더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씨부리고 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모든 걸 다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. 이전 정부 때부터 부풀어졌던 거품들이 지금에 와서 터지려고 하는
것도 사실인 거고요. 지금 어떻게든 금통위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은 각종 시나리오 테스트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에 대한 것들을 다 예견하고 있죠. 그래서 경기도행 완충 자본을 적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, 은행들이 서서히 대출 중단시키고 금리 올리고 이래저래 기존하고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주택담보대출금리,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8%, 10%, 12%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겠습니까? 은행들이 신용점수에 따라서 차등 둬서 대출금리 팍팍 올린다라는 거죠. IMF 때 한때 시중금리가 30%를 돌파할 때가 있었습니다. 미치는 거죠. 사람들이, 장사하는 사람들이,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와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단 말이죠. 그게 앞으로 안 벌어지겠습니까?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돈 없는, 경제력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끊겨 나가는 거죠. 그게 앞으로 닥칠 일입니다. 무서운 일이죠. 충격입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답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. 아무도 그냥 어물쩡 설렁설렁 이런 거 없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, 살아내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어렵다라는 겁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더 강하게, 좀 더 독하게 움직여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다듬어낼 수 있습니다.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저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뭐가 정답일까? 많은 고민들도 하고 많은 구상들도 합니다. 확실한 건 뭡니까? 내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건 돈이다. 물론 영순위는 건강이고요. 자기의 건강인 거.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 거. 사기당하지 않고 용당하지 않는 거고. 돈은 우리의 인생줄이다, 목숨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돈을 빌리지 않아야 되고요.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축적해야죠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야 안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절대로 괜찮지 않다,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.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대출금리 앞으로 6%가 아니고 10%, 12% 두 자릿수 대출금리를 맞게 될 겁니다.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지, 쓰나미에 쓸려 나갈지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. 그러고 나면 더욱더 악착같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될 거다.